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달 잡지 3사에서 매달 인터뷰하고 어디 파티에 초대받아서 가면 어이 블랙도라고 막 되게 반겨주고 아파트 한 채 사셨죠? 막 이런 식으로 아파트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 색다른 이야기 온큐레이션의 박성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도 디자이너 차광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냐? 잘 지내셨죠? 네. 진짜 너무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다가 연락을 한 번도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때 브랜드 론칭 할 때부터 엄청 잘 보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번 만나 뵈야지 하다가 이제 이번에 좋은 기회로 저희가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사실 블랙도라는 브랜드 이전에 약간 어떤 덕후심이 좀 느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는 약간 빈티지 쪽 뭐 구제왕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빈티지에 관심도 많으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빈티지는 그냥 저의 디자인 원천 같은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학생 때는 싸서 사기 시작했던 빈티지라는 옷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런 지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 옷이 몇 년도 뭐 어디고 어떤 브랜드에서 시작을 했고 막 이런 형태의 자켓은 뭐 어떤 브랜드 시작 이런 잡지식들이 저한테는 되게 뭔가 완성도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이제 막 찾아서 일부러 뭐 옥션 같은 거 하시거나 그렇게도 하세요? 네, 엄청 경매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핸드폰에 이제 심심할 때마다 빈티지 사이트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뭐 흔하지 않은 뭐 옷들을 골라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죠. 지금은 좀 잘 못해요. 지금 옷이 너무 많아서 옷장이 꽉 차가지고 네. 더 사면 이제 조금 집에 쫓겨날 것 같아갖고. 그러면 빈티지를 예전부터 좋아하셨는데 그럼 뭐 학창 시절부터 계속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네, 학창 시절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뭔가 뭐 전단지 알바를 한다거나 중학교 때 신문 배달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은 옷을 사러 다녔어요. 처음에는 이제 빈티지라는 그런 개념이 그때는 전혀 없었고 그때는 구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사고 싶었던 게 이제 미치코 런던 코트가 있어가지고 그 미치코 런던 코트를 살라고 이제 막 전단지 돌리고 막 해가지고 20만 원인가? 중학교 때 모아가지고 친구랑 대전 동양백화점 가갖고 미치코 런던 가서 코트를 딱 하나 샀는데 그 성취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약간 옷은 엄마가 사주는 게 아니다. 내가 사 입는 거다. 해가지고 알바를 엄청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옷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막 그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 그런 어떤 대기업 브랜드들이 막 진을 치고 막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로 사실 패션을 접했죠 처음에는. 네, 근데 하다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전에 궁동이라고 있어요. 유성에 편집샵이 하나 있었어요. 멀티샵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멀티샵 하고 계신 사장님이랑 친해졌어요. 형 하면서. 근데 그 형이 이제 빈티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 형이 이제 서울에서 막 리바이스 구제 청바지 이런 거를 떼어다가 대전에서 팔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바지 8만 원 막 이렇게 팔았어요.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빈티지 품목들이 폴로 스포츠, 뭐 폴로, 뭐 아니면은 리바이스 청바지, 그리고 하얀색 니트 있어요. 막 두꺼운 니트 있잖아요. 막 케이블 니트 막 두꺼운 아란 거. 니트 같은. 네, 그거 우리는 막 멍텅구리 막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걸로 시작을 했죠. 빈티지를. 그래서 대전에도 막 그런 빈티지 숨어 있는 그런 시장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데를 제가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다가 서울은 어떤 계기로 올라오신 거예요? 서울은 제가 되게 동경하던 패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되게 가고 싶었어요. 어딘지 물어봐도 돼요? 엘사인데 엘사? 네. 그때 당시에는 쇼핑몰 베이스의 남성 패션이 거의 줄을 이룰 때인데 그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거기가 사장이 수염 있고 네, 그랬었고 바로 알겠네. 네, 그랬었는데 그 회사를 되게 가고 싶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일 친한 친구가 거기서 포토그래퍼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저를 처음에는 이제 애니메이터로 데리고 왔어요. 애니메이터요? 광고 이제 시안 만들어주는? 네, 회사 광고를 제가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는데 아 그러면은 너는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드는 3D 컨텐츠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원래 애니메이션을 하실 줄 아셨던 거예요? 전공 애니메이션이 그 대학교 때 전공이 그러면 만화 애니메이션. 만화 애니메이션이었던 네.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쇼핑몰에 결국 이제 애니메이터로 들어가셨는데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막 광고도 만들고 뭐 그런 것들 다 여러 가지 업무들 다 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SNS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광고를 해도 그냥 그 자체 사이트 안에서만 광고를 뭐 그 메인 페이지라든지 메인 화면 배너 뭐 이런 네. 것들. 그때 당시에는 그 쇼핑몰 자체가 그런 이미지 강렬한 이미지로 되게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이미지 위주로 했는데 그게 3D 애니메이션 영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되게 좀 신기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게 나왔으면 되게 센세이션 했을 것 같은데. 네, 센스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한 컴퓨터가 렌더링도 되게 못 느리고. 맞춰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회사에서 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그냥 스타일리스트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촬영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이제 코디네이션 하는 것도 배우고 이제 시장 가서 직접 이제 마잉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스타일리스트 일을 시작했죠. 근데 나중에는 저 혼자 다 이제 착장도 다 맞추고 다 했었으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빈티지를 예전에 좋아하셨으니까 옷을 이렇게 어떻게 매칭하고 입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해보셨겠네요. 그런 소스가 엄청 많았죠. 어. 옛날에 싸이월드 했을 때는 싸이월드 그 폴더 안에 그런 착장하는 폴더가 따로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히피 같은 애들 클럽에서 이렇게 플래시 컷으로 사진 찍고 아 맞아요. 막 취해가지고 뭐 이런 류의 사진들이 되게 펑키하고 그런 애들 이제 착장들 많이 그걸 했었고 사실 그 엘사 쇼핑몰에서 뭐 클래식 착장을 처음 제가 한 것도 저거였거든. 그러면서 옷도 되게 많이 사셨겠네요, 엄청. 옷은 엄청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막 옛날에 있던 옷들 왜 처분했나 싶은 옷들도 되게 많고 빈티지는 그렇잖아요. 갖고 있으면 다 입을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걸 더 팔고 지금 생각하면 아 그거 왜 팔았지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애도 있고 그러니까 옷방이 좀 작아요.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약간 와이프랑 옷방을 같이 쓰니까 반반 옷장 안에서도 반반 나눠서 써야 되니까 제 옷이 들어갈 공간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약간 그래 나름 패션 쪽에 있는 사람인데 여보 나 옷 사는 거 다 내 이 사업을 위한 공부야 맞아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사를 겪고 나니까 와 나 너무 심했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옷이 옷방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종류별 색깔별로 정리를 하는데 아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약간의 후회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사한 지 한 두 달 됐거든요. 네. 2달 동안 쇼핑을 안 하니까 우울증에 걸렸어요. 너무 우울해요. 역시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무조건 옷을 보고 공부를 해야 내가 좀 살아있는 기분이 좀 들어요. 지금은. 근데 뭐 와이프 말은 틀린 적은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껏 해야죠. 말 잘 들어야죠. 전 좀 심하긴 했어요. 매일 택배가 와 있어요. 아, 그 정도면 네. 신발 이번에 이사할 때 50쪽 버렸어요. 50쪽이요? 네. 50쪽 버리기 전에 저기 직원한테 한 30쪽 주고 그럼 총 80쪽이 신발장에 사라진 건데 아직 200쪽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신발 또 신으니까 또 추억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기분과 감정을 약간 꺼내주는 물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주마등 같은 거 있죠. 맞아. 발에 넣자마자 갑자기 전 여친부터 싹싹싹싹. 전 여친. 아, 나 이거 만날 때 누구 신었었는데, 신었을 때 이거. 누구 만났는데. 아 맞아. 그게 빈티지입니다. 아 역시. 추억. 뭐 중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나 뭐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던 뭐 옷 사는 취미 말고 또 취미 생활 같은 거 혹시 있으셨어요? 취미는 따로 없었어요. 취미는 옷 사기. 옷 사기고 음악 듣기 뭐 이런 게 취미 이제 엄청 좀 딥하게 음악 중에서도 그냥 좀 흑인 음악 쪽에서 보컬 베이스로 하는 그런 걸로 엄청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그림 잘 그리네. 근데 이것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애. 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꿈이 가수였었어요. 20대는 사실 뭐 특별히 뭐 되게 이상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오디션 테이프라든지 CD 구워서 막 여러 기획사에도 보내보고. 오, 진짜로 하셨네요. 엄청 찐으로 네.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셨네요. 그랬었죠. 그렇게 했는데 뭐 잘 안 됐고 같이 이제 하는 중학교 때부터 같이 했던 친구랑 같이 데모 만들고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굉장히 힘든 길이더라고요. 가난하고 해도 꿈은 사실 크게 잃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내 돈으로라도 앨범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뭐 꿈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진심이었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학가요제 우리 대학교 대학가요제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대상을 받았어요. 오. 대상을 받고 뭐 감사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가는데 싸이 씨가 야 일로 와봐. 와. 가수 할 생각 있어? 이러는 거에서 저 가수가 꿈입니다. 이러니까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 싸이 씨가. 네. 그때 당시에는 PSI 엔터테인먼트 명함이었어요. 박재상 써있어요. 뭐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 어딘가 뒤지면 나오겠죠 그 명함이. 그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때가 5월 달이었는데 연락이 하도 안 와가지고 6월 초에 연락 잘 못하는 성격으로 연락을 했어요. 매니저분한테. 저기 어디 학교 누구 대상 받았던 그 친구인데 연락 주신다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러니까 야 너 그 소식 못 들었어? 이러니까 무슨 소식이야? 그러니까 야 형 군대 2번 갔잖아. 근데 딱 그 2번 간 그때 그 딱 시기였구나. 그게 걸린 거예요. 좀 힘들겠다, 미안하다 이런 딱 소식을 듣고 좌절에 엄청난 좌절에 그때 막 그 명함 막 사진 찍어서 싸이월드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끝까지 했으면 됐을 수도 있지만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냥 포기 그냥 딱 나와버렸어. 되게 상처가 컸어요 그때. 싸이 형 군대 2번 가는 바람에. 그 시기에 이렇게 딱 걸리셨구나. 와, 그러니까 너무 다른 이유면 모르겠는데 딱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건 진짜 운명이 아닌가 보구나.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생각으로는. 저는 20대 때만 해도 내가 뭘 하고 먹고 살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가수만 꿈꿨고. 그걸 이제 몸으로 다 부딪히면서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구두도 뭐 하셨다고 들었는데. 구두도 너무 이제 그때 클래식을 좋아할 때 그래서 막 스테파노 베메르 이런 사이트 가서 제법 영상 보고 근데 그 구두를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술적이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성수동 쪽에 이제 공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제법적으로는 되게 제가 뭐 아름아름 들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예 전무하고 그런 나무 슈트리를 이용하지도 않고 플라스틱 슈트리에 플라스틱인데다가 시멘티드 제법으로 그냥 붙여버리는 거나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거 좀 별론데 그래도 맛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학원비 물어봤는데 70만 원, 80만 원인가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 월급이 적어서 꿈도 못 꾸는 금액이었고 나 하나 연명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도 그냥 그 가격 듣고 그냥 포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학원을 댕기고 이태리를 가서 스테파노 베메르나 뭐 알고 있는 유명한 구두 만드는 데에서 무릎 꿇으려고 했거든요. 진짜 멍청한 생각이죠. 가르쳐 주십시오를 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되겠냐고,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동양인 하나 와가지고 무릎 꿇고 가르쳐 달라는데.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무대포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기하길 잘했지. 그런, 어쨌든,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었으니까 이후에도 브랜드를 론칭할 때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이 자신감이나 오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게 사실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험 같은 거였는데 저는 그냥 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그때부터 또 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해갖고 빚 갚고 이렇게 해서 뭐 재교를 사서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재교인 이유가 있나요?
그때 제규어 좋아했어요. 아, 이제 아기가 뱃속에도 하나 있고 하니까 좀 참고 있습니다. 차는. 네. 좋아하시는 것들이 다 약간 진짜 오래되고 가치 있는 것들이어서 뭐 사실 블랙도도 이미 이제 런칭한 지 12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 블랙도 역시도 약간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약간 그게 액세서리 형태로 또 발현이 되는 게 아닌가. 맞죠.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걸 시작했어요. 뭐 그냥 랩 팔찌라고 해서 가죽이랑 원석 베이스 뭐 이런 스타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탈리안 패션이 되게 유행했기 때문에 유행이었고. 당시에는 사실 레옹 잡지가 굉장히 컸어요. 맞아요. 일본 레옹 잡지. 일본 내용이 컸잖아요. 예. 그거를 보고서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와, 나 이거 해볼래. 를 해서 그 랩 팔찌를 만들어 본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이렇게 한 거였구나. 근데 그 우리 사장 형이 파리 갔다가 그 랩 팔찌를 하나 사온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따라 만들어 봤어요. 한 일주일을 만들어 봤는데 그제서야 어설프게나마 됐는데 그걸 이제 그 형한테 보여줬는데 되게 무시하더라고. 막, 야, 이게 뭐냐? 이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무시를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그걸로 양분 삼아요. 복수심? 아, 더 잘해서 뭔가 보여줘야 잘해서 되겠다. 보여줄게. 그래서 엄청 실력이 나날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 랩팔찌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유니페어에 처음 들어가게 됐어요. 제 브랜드로. 유니페어가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그 씬에서 엄청 두각을 드러내고 계셨을 때고 첫 시작을 유니페어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약간 로얄 로드지 않나요? 사실 저 최종 목표였어요. 그때 이제 유니페어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액세서리였고 구두도 이제 액세서리의 형태였고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아, 나 됐다. 그때 당시엔 되게 제가 이상적이었거든요. 돈도 잘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되게 실패를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무조건 된다라고만 생각했고 그때 처음 유니페어에서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2주 만에 완판을 다 해버렸어요. 팔찌 하나에 23만 8천 원 막 이랬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2주 만에 리오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2주 만에 리오도가 들어오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패션계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그때는 초신성이었어요. 초신성 블랙도가. 그렇죠.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확 나타나서 왜냐면 저도 어. 너무 기억을 하는 게 저는 블랙도를 이제 해외 스트릿 패션으로 먼저 접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진짜. 해외 브랜드인지 당연히 알고 있었었고 그리고 블랙도라는 네이밍 자체가 이제 악동이라는 형태인데 그게 맞아요. 이제 이탈리아 슬랭이잖아요. 아 이거 당연히 이탈리아발 브랜드고 해외에서 그런 정말 알베르토나 막 진짜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뭐 니노 레누찌나 그쵸. 막 다 샤맛 어르신들이 형제들도 하고. 그쵸, 샤맛도 그렇고 막 그때 당시에 한 획을 그으셨던 분들이 다 차고 계시니까 아 이건 당연히 걔네 산하 어떤 자기네 패밀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주겠지 해서 블랙도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이게 뭐야 아름아름 알고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약간 국내 브랜드인데 똑같이 상호를 낸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유니페어에서 그 이태리 브랜드를 바행해 왔다는 느낌이 컸어요. 그때 당시 브랜딩이란 거는 사실 크게 없었어요. 뭐 그냥 물건을 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래가는 주얼리 브랜드가 없다 하는 게 그 브랜드들은 제가 처음에 했던 식으로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뭐 사이트도 없고 뭐 전화번호도 없었지만 저희는 화보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일단은 뭔가 조지는 그런 회사를 다녔으니까 맞아. 그런 그게 회사에 되는 거죠. 계셨으니까. 그 약간 시장 생태계 자체를 이미 좀 알고 계셨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먹히는지를 약간 본능적으로 좀 아셨던 게 아닌가. 첫 그 제시카 고메즈 다음번 나왔던 화보에서 수염이 덕지덕지 많은 친구를 브라질애를 저기 이태원에서 주워가지고 굉장히 고마운 친구죠.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수염만 많고 걔를 딱 유미 빼는 스타일로 완전 딱 꾸며놓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내 해아버지만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때 2013년도인가? 이태원에서 이렇게 주워 오시기도 하세요 모델분들을? 그때 이제 외국 사람들을 쓸 수 있는 뭐 에이전시 이런 데 비쌌고 맞아요. 그냥 그 우리 파트너한테 그 어디 가서 주소와 게이클럽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게이클럽 가서 그렇게 픽업을 해야 하는데 또 꾸며놓으니까 또 엄청 멋있고 이런
자기 모델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뭐 이런 거 뭐 자기가 시도하고 하니까 기특하고 또 약간 블랙도 모델을 한번 하니까 또 다른 데도 찍고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다행히 짧게 또 있다가 브라질로 돌아가 버려서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네, 돌려쓰지 계속 않아서. 있었으면 이미지 소비가 좀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이미지적으로도 엄청 신경을 쓰시는 게 매번 할 때마다 느껴져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죠. 브랜드는 사실. 브랜딩이란 게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딱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것도 몇 개 없거든요. 뭐 사이트 있으면 됐고 계정, 이미지, 제품, 퀄리티 좋은 제품. 또 가장 중요한 것도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브랜딩이 잘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또 중요했던 거는 처음에 유니페어 입점했을 때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거를 되게 생소하게 이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먹혔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달 잡지 3사에서 매달 인터뷰하고 매달 나오고 어디 파티에 초대받아서 가면 어이 블랙도라고 막 되게 반겨주고 아파트 한 채 사셨죠? 막 이런 식으로 막 아파트 그때 난 이제 막 집 그쵸. 샀냐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유니페어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는 편집샵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없었죠. 예. 이제 조금씩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샵에 입점 문의가 들어왔었죠. 그러면은 블랙도 만드실 때 독학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사실 독학이 가능한가라는 의문도 좀 있긴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시작을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 순서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모든 걸 합쳐서 내 머릿속에서는 순서를 내가 따로 만드는 거였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주얼리를 뭐 가공을 한다든가 땜을 넣는다든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 후처리 그리고 블랙도만의 느낌 이런 거를 연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이거는 이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행을 하다 보면은 실력은 연습을 오래 하니까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네. 아니 막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사실 이런 가죽 팔찌할 때 단추 같은 것들은 다 동으로 만든 주물이었거든요. 그쵸. 그걸 다 이제 종로 그런 귀금속 하시는 분들한테 다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장인들한테 붙었죠. 선생님 가서 좀 가르쳐 배우셨어요? 주세요. 근데 야 내가 가르쳐 줄 건 없고 그냥 봐 구경해. 그래서 한 몇 달 구경했죠. 맨날 가가지고 맨날 구경하고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고 그거 이제 재료들 좀 사서 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중요한 건 저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자신이 있어요. 주얼리 쪽에서는. 대신 이제 배운 사람이 와서 왜 그렇게 만드세요?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저만의 방식이 있는 거고. 그러고 요즘에도 전공자보단 비전공자가 많을걸요? 그러니까요. 그게 요즘은 비전공자가 더 잘하는 시대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쵸. 젊으신 분들이 보는 것도 다 너무 좋은 걸 많이 보시고 또 많이 해보시고 하니까 감각이 약간 남다르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제가 좀 먼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고 사실 저 성향 자체가 그래요. 뭐든지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이게 브랜드라는 게 결국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브랜드 다움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브랜드 다움이라는 결국 어떤 내가 다른 브랜드랑 다른 어떤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건데 직접 이렇게 다 만드시고 뭐 독학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든 결국 그걸 통해서 나오는 제품 자체가 오롯이 블랙도 제품인 거니까 수작업도 다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3D는 제품에는 안 써요. 예. 언젠간 쓰고 싶은 마음은 들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그래도 내가 디자이너인데 내 손으로 해서 컬렉션을 선보이는 게 맞지 않나 내가 현역으로 뛸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여타 브랜드들이랑. 근데 그래도 블랙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어로 이제 슬랭이라는 걸로 이제 악동, 꼬마, 깡패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네이밍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괴짜 이런 걸 짓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되게 혁명적인 이탈리안이 있었는데 그 사람 라프알칸이라고 돈도 많고
너무 멋있죠. 네, 너무 화려하고 멋있던 그 사람이 약간 괴짜 같아 보였거든요. 아, 그쵸. 약간 기행도 네.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그 사람한테 채우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런 괴짜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 인테리어로 비자레 막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했던 건 닷컴이었거든요. 닷컴이 비어 있는 거를 선점해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스타가 없을 때니까 뭐 인스타 아이디 뭐 이런 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닷컴에 비어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비자레는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찾아봤는데 이제 괴짜라는 단어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해서 막 인테리어를 뒤지고 있다가 이제 슬랭 쪽 가니까 블랙도라는 꼬마 깡패, 악동 뭐 이런 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닷컴을 쳐봤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샀죠. 바로 그렇게 사서 진행하셨던 네,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노트에다 손으로 써봤어요. 블랙도. 맨 처음 썼던 그 블랙도가 지금 저희 마크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럼 디자인까지 한 번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원큐에? 네. 아, 역시 손재주가 진짜 좋으셨네요. 진짜 디자인적 감각도 그러면. 그냥 우연치 않게 이제 처음에 썼던 저 느낌이 좋아서 더 좋은 느낌 내려고 진짜 500번 정도 써본 것 같은데 그냥 맨 처음에 쓴 게 제일 좋더라고요. 좋다 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야 블랙도라고 이름 질 건데 어때? 이러는데 형 이상해요. 리조또 같아요. 막 이런. 리조또. 블랙도는 컬렉션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네.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패션 브랜드에서 이렇게 컬렉션을 전개하는 건 좀 일상적인데 주얼리 브랜드에서 이렇게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컬렉션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해마다 보여주는 새로운 콘텐츠가 있어야 고객들이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전 시즌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 정규 컬렉션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시즌부터는 1년에 2번 정규 컬렉션이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한 번 나오고 9월 달에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고객들한테 블랙도가 그래도 타이트하게 계속 나오고 계속 구경할 수 있는 브랜드구나, 상점이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까르띠에나 뭐 유수의 주얼리 브랜드를 보면 뭐 1970년대 디자인이 아직도 베스트셀러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거의 기백년 정도 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팔면서 계속 살 수 있는 거고요.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도 1년에 한 번씩 매해 컬렉션을 하고 있답니다. 대신 잘 팔리는 것들은 옛날에 그런 시그니처 제품들이 계속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두 개로 늘렸어요. 대신 뭐 합치면은 개수가 또 같아지겠지만 뭐 개수를 줄이고 횟수를 늘렸죠. 그리고 올해는 RIP도 한 번 더 나올 거고 진스도 또 나올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쉴 틈 없이 공격적으로 조금 컬렉션을 계속 선보일 거예요.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컬렉션을 하니까 제품들이 1년 동안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때 이 업데이트가 안 되네 해서 좀 안 들어올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지칠 정도로 많이 올려서 계속 이제 이런 바이럴을 계속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전에 이제 라인을 얘기해 주셨는데 라인이 좀 세분화 됐잖아요. 네. 그 라인들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블랙도 정규 컬렉션은 말 그대로 그냥 제가 디자인하는 블랙도의 정규 컬렉션이고요. RIP 라인은 리인터프리트라고 이제 재해석하다는 뜻인데 RIP 뭐 레스트 인 피스 중의적으로 이 주얼리가 2차 세계대전 주얼리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중의적인 표현도 했어요. 다 이 약간 영을 기리는 마음으로도 이름을 그렇게 적고 아메리칸 캐주얼 주얼리들을 베이스로 그 스타일이죠. 뭐 원본이라고 할 수는 절대 없고 그냥 인디안 주얼리도 만드는 방식은 같지만 진짜 이런 그런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디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디안 스타일의 주얼리라고 해서 한번 냈었고 어쨌든 다 아메리칸 기반의 주얼리고 이번에는 또 RIP로 준비하고 있는 또 라인이 따로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런칭할 때 종목을 이제 딱 오픈할게요. 장르적으로 네, 또 따로 있어요. 정해서. 뭐 마지막으로 블랙도 진스라는 그런 라인이 있어요. 진스는 뭐 어디선가 받았냐면 뭐 알마니
컬렉션인데 알마니 진스는 조금 그래도 좀 캐주얼한 라인. 캐주얼하고 조금 약간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 그런 라인 있잖아요. 켈빈 클라인 진스, 무슨 진스, 베르사체 진스, 진코트루 네. 이런 식으로 세컨드 라인이죠. 아. 그래서 기존 정규 컬렉션보다는 좀 라이트하고 좀 가볍고 이제 여성 고객들한테 좀 더 포커싱이 된 그런 라인이고 가격도 훨씬 뭐 블랙도 정규 컬렉션보다는 접근하기는 굉장히 괜찮아요. 사실 그쪽 반응 되게 좋아요. 그리고 블랙도 정규 컬렉션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 틈틈이 이제 빈틈 없이 좀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뭐 거의 쉬지를 못 하시겠는데요? 쉬면 뭐예요? 어, 쉬면 안 되죠. 가만 보니까 약간 대표님이 그 어떤 자신감과 내가 할 수 있다와 그 자신감이랑 그 다음에 약간 오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게 처음에 엄청 약간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진짜. 절박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학창 시절 뭐 대학교 때로 돌아가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오기, 그런 열등감도 사실 심했고 자격지심 같은 것도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요? 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막 그런 집에서 학비를 대주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고 뭐 자취방을 해주는 애들도 되게 부러웠고 저는 정작 그 자취방을 해주는 애랑 부탁해서 빌부터 살았거든요. 뭐 청소하고 뭐 빨래 설거지 내가 다 할게 해서 빌부터 살고 학비 벌려고 노가다 뛰고 뭐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그런 것도 다 오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일 중에 2교대 공장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네. 새벽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하면 돈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근데 단순 업무잖아요. 찡 받고 하는 거. 이런 업무인데 사실 익숙해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어요. 약간 그럼 머릿속으로 약간 섀도우 복싱을 계속 하고 계시다가 지금도 진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중에 되게 특별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혹시 있으세요?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기억나요? 일단 뭐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했다거나 하나 있어요. 뭐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위너 팬클럽이 그 각인을 다 해서 걔네한테 선물로 줬나 봐요. 위너한테.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저기 번개장터에 올라와 있더라고. 허허 이게 참. 그럼 약간 은퇴 없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일을 하겠다 이런 아니요. 건 아니시죠? 네, 저는 45살에 은퇴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한 3년 남았는데. 네. 한 3, 4년? 남았는데 뭐 그 안에 좀 회사 시스템을 잘 잡고 또 제가 언제까지 저 이제 늙은 사람인데 제 디자인이 언제까지나 각광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뭐 저희 후계자들을 양성하고 이름을 좀 넘겨주고 싶어요.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디자이너 누구누구의 정규 컬렉션이다. 뭐 유수 브랜드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블랙도지만 차강호가 이제 디자인 안 한대. 하지만 괜찮아. 너무 멋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지고 이미 약간 설계가 다 되어 있으신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블랙도의 궁극적인 방향과 약간 목표? 목표. 이거. 일단은 뭐 글로벌화를 시키는 게 가장 1차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뭐 국내 내수를 잡고 뭐 해외를 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 저희가 해외 시장을 두드린 적은 굉장히 많아요. 뭐 뉴욕에서 쇼를 2번이나 했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너무 잘해서 나를 불러주는 그런 거를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글로벌화가 돼서 뭐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들이랑 또 협업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뭐 좀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말 그대로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주얼리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실버 주얼리 제일 잘하는 애들 그냥 이게 되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해외를 나가야죠. 해외에서 이제 그 가치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고 역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는 형태를 꿈꾸시는 거죠? 그렇죠. 뭐 선제한 좋죠. 사입하고 싶다. 약간. 얼마나 하니? 그 라인 시트 한번 보내봐.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히려 그런 샵인샵으로 진출하는 거 말고
제가 생각하는 진출은 또 그냥 크게 뭐가 있냐면 그냥 주얼리 브랜드 자체로 나가는 거죠. 단독 진출로. 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고 하면 뭐 시부야 두 골목 한 3층 정도의 조그만 매장으로 시작해서 블렛도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일본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내수가 되면은 일본에서 한 5년 살았다가 또 이제 파리에 진출해서 파리에도 이제 매장이 생겨서 그쪽 시장에서 또 괜찮게 되면 그때 이제 파리에 이주를 해서 살아야죠. 오, 그런 계획들은 있죠. 오, 좋네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파리에서 뵙는 걸로. 제가 그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네. 커피 잘 못 드신다고 들었는데. 중요한 건 콘텐츠가 잘 나와야죠. 네, 뭐 이거는 사실 저희도 하나씩 이제 쌓아 나가는 거니까 뭔가 하겠다 이거보다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네. 나 마인드를 좀 바꿔야 네. 되겠다 이제. 이걸 그게 통해서 아니라- 이제 온큐레이션이 발전 더 할 수 있고 그 처음 그 찍었던 사람이 나여서 잘 됐다. 뭐 더 잘 됐으면은 저는 더 기분이 좋은 거고. 오늘 온큐레이션 블렛도 차강호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만남으로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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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야 되나?